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해왕성 해보겠습니다. 태양계 시리즈의 연속입니다. 네, 해왕성 시작하겠습니다. 해왕성은 앞에 바다의 자 쓰고 영어로는 넵튠이라고 읽습니다. 넵튠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지구가 여기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있네요. 네, 우라노스보다도 더 뒤에 천왕성 뒤에 있는 게 넵튠입니다. 어떻게 이 이름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그리스로는 넵튠이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 많이 들어봤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니 뭐니 해갖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이게 로마식으로 넘어오면서 넵투누스라는 발음의 신의 이름으로 명명이 되고요. 바로 여기서 영어가 나와서 넵튠 이렇게 이름이 거의 같죠. 이렇게 된 겁니다. 포세이돈, 넵투누스, 넵튠 다 같은 신을 지칭합니다. 포세이돈은 크로노스, 우라노스가 최초의 하늘의 신이었고 그 아들인 크로노스의 아들입니다. 크로노스 아들들이 이제 올림포스를 차지하잖아요. 그 아들 중에는 제우스, 다 아는 제우스 있고 그다음에 하데스, 지하 세계를 통관하는, 그리고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사실 포세이돈이 이 중에 제일 큰 형님인데 이제 아빠가 크로노스가 꿀꺽해서 아빠 뱃속에 들어갔다가 제우스가 이제 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막내였다가 이제 제우스가 어떻게 보면 이 밖에 세상에 나와서 자란 건 더 먼저니까 제우스가 더 윗사람이 되는 뭐 이런 묘한 관계에 있어요. 어쨌든 이 각각은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별을 차지합니다. 제우스는 목성이고 하데스는 명왕성이고 포세이돈이 해왕성이 됩니다. 각각도 다 이제 유래가 나중에 한 편씩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포세이돈 얘기입니다. 참고로 요 각각이 가진 무기들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이제 삼지창으로 유명하고요. 제우스는 이렇게 뭔가 창인데 번개를 차착 내리는 그 창이 있고, 그 하데스는 사실 투구가 유명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만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헤파이스토스라고 제우스 아들입니다. 제우스 아들인데 좀 절름발이에요. 이게 잘 헤라가 스트레스 받고 애를 낳는지 하여튼 절름발이에다가 얼굴도 조금 좀 신치고 좀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친구인데 굉장히 뭘 만드는 거 잘해요. 그래서 대장장이신이라고 하고 막 불에다가 철을 재련해서 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철기 문화를 가져다 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이 친구는 이제 로마식으로는 불카누스라고 해서 볼케이노, 화산의 이제 어원이 되는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친구가 뭐 철을 잘 활용하니까 그 포세이돈 삼촌한테 만들어준 게 이 삼지창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데스한테 만들어준 모자가 이게 이 모자 쓰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나 뭐 아니면 올림포스 산에도 갑자기 나타날 때도 요거 쓰고 나타나서 안 보이게 투명 망토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 모자입니다. 그리고 그 요거 뭔지 알죠? 욜리라고 하나요? 그 토르, 영화 토르에 보면 나오는 번개가 팍 치는 망치입니다. 이게 토르가 그 북유럽에 가면은 제우스가 토르가 돼요. 그래서 그 번개를 타당 일으키는 그런 망치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요 역할을 한 게 이제 마블 시리즈에서 이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이 일부러 못생기고 약간 절름발이처럼 약간 뭐 곱추 뭐 이런 형태로 나왔었죠. 타노스를 대적할 무기를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이런 무기들 중에 이제 요 삼지창을 받은 포세이돈의 얘기입니다. 오늘 포세이돈은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나옵니다. 항상 바다의 신이고 삼지창을 지니고 나옵니다. 굉장히 크로노스의 맏형 같은 거기 때문에 크고 마초입니다. 완전 마초. 바다가 약간 좀 괴물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인간이 이제 육지 생물이 볼 때는 형태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괴물들을 많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넵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포세이돈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초 같은 성격에서 얕고 그러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초다 보니까 이 친구도 여성을 좀 밝혀요. 그래서 포세이돈은 요 정도 얘기하고 여성 뭐 부인 한 명 얘기만 좀 할게요. 물론 한 명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내도 3명이에요.
그 첫 번째 부인이 최초의 신인 가이아, 이 포세이돈한테는 할머니 뻘 됩니다. 자기 할머니를 범해서 첫 번째 이제 정실 부인이고요. 예, 좀 막장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이아의 손녀뻘 되는 이제 자기 형 오누이죠. 그 데메테르라고 이제 지상의 여신이 있습니다. 아틀라스 딸인데, 예, 예. 근데 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를 그 데메테르를 자기 부인으로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이탄 중에,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뻘이죠. 바다의 티탄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다의 신은 오케아노스라고 오세아니아의 어원이 되는 그 신입니다. 바다의 신인 오케아노스라는 티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티탄이 티타노마키아에서 지고 나서 바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차지한 게 바로 포세이돈이죠. 근데 이 오케아노스한테 딸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뭐냐면 암피트리테. 이 바다의 신의 딸이었어요. 쫓겨난 바다의 신의 딸을 이 포세이돈이 차지해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정실 부인이 이렇게 세 명이 있었고, 이거 말고도 뭐 제우스도 그랬지만 포세이돈도 여자면 달려드는데, 근데 이제 제우스랑은 다른 게 제우스는 좀 되게 얌체처럼 약간 에르메스 기질이 있어서 그 꾀돌이처럼, 제우스는 그런 편이고 이 포세이돈은 그냥 좀 무식하게 마초처럼 달려드는 그런 편입니다. 참고로 이 세 명의 부인 중에 이 암피트리테가 가장 정실 부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 할머니 좀 창피해서 못 나서겠죠. 데메테르는 착해서 그러지 못하고, 암피트리테는 자기 아빠의 이제 그 바다를 이어받은 거기도 하니까 자기가 헤라처럼 탁 나서서 정실 부인 역할을 해내는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암페트리테와 포세이돈은 이제 여튼 정실 남편, 정실 부인으로 같이 잭스를 하겠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보면 제일 유명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트라이튼이라고 하나요? 영어식으로는 트라이튼이라고 하는 그 아들입니다. 아빠가 포세이돈이에요. 엄마가 암피트리예요. 할아버지가 원래 바다의 신이기도 했던 또 오케아너스예요. 그러니 바다에 있어서는 아주 제대로 된 그 정실 황조의 정실 진짜 아들이죠. 그래서 이 트리톤은 영화나 뭐 각종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바다의 신으로는 제대로 그냥 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어공주에 보면 이제 트리톤 왕이라고 하나 뭐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빠가 그 포세이돈한테 받은 삼지창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작년에 나왔던 건가요? 인어공주 좀 뭐 하여튼 디즈니에서 좀 망작으로 막 유명했던 거죠. 예, 여기서도 그랬고 그거 말고 아쿠아맨도 있죠. 아쿠아맨도 사실 보면 여기 바다에서는 삼지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삼지창이 트라이튼한테서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이제 마블 코믹스에서 이런 그리스 신화를 이제 활용해서 나왔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세이돈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그걸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세이돈이 아테네랑 좀 경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 중에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 지역인데 이 중에 여기가 이제 그 뭐 스파르타도 있고 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고, 요 위쪽이 아테네가 있었던 데요. 아테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뭔가 우리도 그 올림퍼스 신들 중에 제일 우리가 숭배하기 원하는 신을 정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저기 여기 스파르타는 아레스 신 마을스를 섬기고 있었죠. 아테네도 뭔가 신을 선정해야 되겠다 해갖고 막 얘기를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림포스 신들이 하나둘 나를 제일 그 주신 메이저 신으로 해줘 말하고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포세이돈이 있었고요. 또 다른 신은 아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죠. 가서 여기 사람들한테 나를 신으로 해주면 내가 너희 도와줄게 하면서 뭘 주냐면 그 올리브 나무를 갖다 줘요. 선물로. 그리고 포세이돈은 자기가 이제 뇌물을 먹이느라고 뭘 주냐면 포세이돈이 말의 신이거든요. 세고 막 이런 걸 원하는 마초 신이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 말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 옛날 신화들 보면 기마병이. 그래서 말을 아테네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선물을 놓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를 심었더니 이 그리스가 이렇게 좀 산악이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를 심었더니 되게 잘 자라요. 그리고 올리브유 기름도 내고 열매도 먹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굉장히 잘 훌륭한 겁니다. 근데 말은 이 평지가 많은 유목민족 많은 뭐 몽고나 이런 초원에서 길러야지 이런 산악지대에서는 사실 말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아테네 쪽에 있는 그 전경이에요. 보시다시피 산악 지역에서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결국에 누구를 선정하느냐? 예, 아테나 신을 섬기기로 숭배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아테네가 되는 거죠. 어쨌든 포세이돈은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게 똑똑한 그런 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포세이돈이 말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바다와 말과 뭐 이렇게 관련이 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더 할게요. 페르세우스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앞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예,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딱 자르죠. 그러면서 메두사의 그 괴물의 목을 딱 잘랐을 때 목을 자르니까 여기서 피가 똑똑똑똑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목에서. 예. 그 피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어느 신이 관장하죠? 포세이돈이죠. 그래서 포세이돈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이 피와 함께 포세이돈 바다에 떨어져서.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페가수스의 이 하늘을 나는 백마입니다. 역시 포세이돈은 말을 좋아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포세이돈이 말을 선물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좀 추가로 해봤습니다. 포세이돈은 북유럽으로 오면서 아까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이었고 로마에서는 넵투누스라고 했었습니다. 넵투누스. 그래서 영어로 넵튠이 된 거죠. 넵튠이 포세이돈이 같은 말이죠. 이게 북유럽으로 오면은 또 이름이 바뀝니다. 오딘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딘이 이제 고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우오덴 뭐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다의 신이니까 바다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뜻하는 요일인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우딘과 원즈데이 예, 같은 어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웬즈데이가 나오면 포세이돈을 기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세이돈 다 설명했습니다. 포세이돈의 영어식 이름은 넵튠이고 그 해왕성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